자, 한번 봅시다. 스트링 클래스에서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어떠한 세퍼레이터 혹은 다른 말로 뭐 구분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단어로, 즉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스트링 배열로 리턴을 해주는 게 스플릿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IT 용어로 토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토큰은 우리가 뭐 예전에 버스를 타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버스 이렇게 생긴 토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예. 이렇게 생긴 게 토큰이 있었어요. 예, 요런 걸 이제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버스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토큰은, 정보기술 용어에 보면, 토큰이라고 칭을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걸 보면, 가장 낮은 어휘로, 가장 낮은 단위로 어휘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 요소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냥 최소한의 문자 덩어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의 매개 변수는 정규 표현식이 온다. 뭐 이게 정규 표현식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퍼레이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구분자. 그래서 뭐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 어디 갔나요? 여기에 가보면 자바 닥스에 가보면 이제 자바 유틸 레깅스라고 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바 유틸의 레깅스, 여기에 보면 패턴 클래스하고요 매처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패턴 클래스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요런 것들이 우리 이제 정규 표현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ABC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꺽쇠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작값은 무조건 ABC, 영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분명히 시작을 해야 되는 뜻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영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패턴을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정규 표현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한 우리가 12장에서 9-2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패턴 클래스가 나오니까요. 그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그룹화 시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전화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우리가 조합을 해서 이 패턴에 맞는지 우리가 이제 그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떠한 회원가입을 했을 때 뭐 이거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아니면 어떠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등등, 그러한 패턴에 그러한 것들을 아마 만나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뭐 회원가입 할 때 뭐 이렇게 특수 문자 넣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최소 몇 자 이상 뭐 등등.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효성 검사인데, 유효성 검사를 우리가 이제 패턴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게 왜 이걸 했냐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 이제 문자열을 이제 분리를 함에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공백도 있고요. 그리고 쉼표도 있고요. 공백도 있고 그리고 역슬러시 파이프 기호 엔드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이 뭐 이러한 값과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중구난방이다, 그죠? 맞나요? 예, 구분자가 중구난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지칭을 하자면 정규 표현식에 우리가 세퍼레이터 구분자라고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문자열이 이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통일화된 문자열이 들어오는 경우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막 마음대로 뭐 이런 값들이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플릿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스플릿 메서드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자를 줄 때 파이프 기호를 주면 이 OR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백이거나 아니면 쉼표이거나 아니면 역슬래시이거나 아니면 엔드 기호거나 아니면 이 역슬러시 두 개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제 파이프 기호를 넣을 때 역슬러시 두 개를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자를 여러 개를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스플릿 메서드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구분자를 가지고 이 문자열을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일단은 스플릿 메서드를 통해서 이 str1을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가 들어갔는데 쉼표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하나, 둘, 셋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너를이라고 나왔고요. 구분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파이프 기호도 구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촌 그리고 치킨이라고 교촌에서도 파이프가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엔드 기호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퍼센트라든지 이런 눈꼬리표하고 이런 파이프 이제 느낌표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가 그거는 세퍼레이터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데이터의 통일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분자도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아마 CSV 파일이 될 겁니다. 콤마 세퍼레이션 이제 콤마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글자를 표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엑셀 파일 같은 경우도 이제 콤마로 나누어지는데 그 콤마로 이렇게 통일된 구분자를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스플릿 해서 콤마를 주든지 아니면 역슬러시를 주든지, 이거는 이제 딱 보면 그 문서를 이제 쭉 우리가 스트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토큰으로 구분을 해서 스트링 배열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현대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역슬러시를 주니까 여기에서는 전부 다 역슬러시가 되어 있기에 이렇게 잘 스트링 배열로 구분이 져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플릿 메서드와 대조가 되는 견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링 토큰나이저라는 클래스인데요. 우리가 아직 스트링 토큰나이저 클래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스크린 토큰나이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글자를 이렇게 주고요.
글자를 이렇게 주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데이터 값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고 토커나이저에 이거를 한번 좀 빼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일단 생성자에서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게 문자열을 받는 값과 그리고 세퍼레이터를 넣는 값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줬다면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문자열을 구분자를 세퍼레이터를 줄 때 파이프 기호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맞나요? 예, 파이프의 기호가 원래는 스플릿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파이프 기호가 들어가지 않고 파이프와 그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뭡니까? 쉼표, 그리고 퍼센트, 느낌표, 그리고 눈꼬리표가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문자열을 이제 우리가 스트링 토커나이저의 매개 변수 값으로 던지고 이것도 역시 구분자로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토큰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사랑의 뭐 이런 형태로 쭉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자 중에서 파이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엔드 기호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토큰나이저는 지금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일종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가 토큰나이저를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스플릿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 때는 스플릿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토큰나이저가 언제부터 등장을 1.0부터 등장을 했는데 저 메서드는 아마 좀 뒤에 나왔던 걸로 내가 알거든요. 뭐 여튼 그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여튼 이 토큰나이저 클래스는 이 말 그대로 스트링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명에서 보시다시피 얘는 토큰나이저, 그래서 토큰을 분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애고요. 단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스플릿과 토큰나이저의 차이점은 얘는 뭡니까? 공백도 이렇게 토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얘는 토큰을 인식을 이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공백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스트링 토큰나이저는 이렇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주게 되면 얘가 st 참여 변수에서 변수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has more tokens라는 거 가져올 토큰이 있냐 물어보고요. 그래서 있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져오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고 이렇게 뿌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떤 것을 써라 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엄밀한 거는 복잡한 구분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리고 스트링 배열로 이렇게 받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이 스플릿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링 토큰나이저는 사용자가 이 구분자를 물론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죠. 제시를 하고 그런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통일된 구분자를 다 제시하는 텍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보다는 스트링 토큰나이저의 클래스가 훨씬 더 넓게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토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문자열을 생성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플릿을 쓰시든 토큰나이저를 쓰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제가 어제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러한 구분자들이 이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물론 제가 여기에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스트링 배열로 리턴을 하는 스플릿 메서드는 이렇게 형상된 포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C 스타일의 포문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고요. 그런데 토큰나이저는 토큰나이저의 특화된 메서드인 hasMore와 토큰즈와 그리고 next 토큰 그리고 count tokens라는 그러한 메서드가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업에 있을 때는 저는 스플릿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는 이제 토큰나이저의 이러한 기능, 회사에서는 토큰나이저를 저는 거의 안 써봤어요. 거의 안 써봐서 나와서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토큰나이저가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 요렇게 거의 토큰나이저가 좀 특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차피 토큰나이저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거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에 토큰나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트링 토큰나이저 클래스의 hasMore와 토큰즈와 next 토큰즈는 토큰을 가져와서 출력을 하고 그 개수를 삭제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sysout 돼가지고요. 여기다가 찍지 말고 여기다가 찍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토큰 개수 이렇게 우리가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여기다가 st.count tokens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보면 지금 현재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토큰이 가지고 있는데 실행을 해보면 이제 6, 5, 넷, 둘, 하나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거예요. 뭐 이것도 그냥 저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글링을 해서 좀 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는 스플릿 메서드의 경우 정규 표현식으로 구분자를 찾는데 단 구분자로 제시할 때 파이프 기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복잡한 것을 구분자로 자세하게 제시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 역시도 토큰나이저도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세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러한 텍스트 형태로는 거의 안 주기 때문에 거의 다 콤마나 아니면 역슬러시나 뭐 이런 걸로 딱 정해진 것으로 이제 그 글자 텍스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토큰나이즈를 쓰시든 아니면 스트링에 스플릿을 쓰시든 알아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 차이점은 스플릿은 공백을 인식을 하는데 토큰나이저는 공백을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 공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강의는 끊을게요.